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9명 정원 중 6명만 채워진 상태여서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탄핵 심판의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위 소추 의결서를 받은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핵 사건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하므로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땐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며 변론 기일에선 당사자들의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땐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고 수차례 심리가 열린 다음 심리가 종결된 후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기각이 됩니다. 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임명이 지연될 경우 이 6명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므로 6명으로는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냈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해당 법률의 효력은 정지됐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효력 범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 국한돼서 적용된다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번 계엄령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요. 내란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까? 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네.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형법 제91조 제1, 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헌 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사항에 속하긴 하지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또 다른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조치들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심의를 통해 파면이나 그 반대의 결정이 날 경우 그 이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엔 탄핵 서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됐던 권한 행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